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91번째 풀잉어입니다. 풀잉어는 영어로 하폰이고 상당히 오래 전에 부터 서식했던, 발생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현존 타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이 바로 풀잉어입니다. 생긴 거는 뭐 잉어처럼 생겼죠. 꼬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뭐 특별한 특징은 없네요. 그냥 어, 생선처럼 생겼습니다. 학명부터 보시겠습니다. 학명은 마갈롭 아틀란티쿠스고, 마글롭스 속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속이고, 종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아틀란티쿠스는 당연히 대서양종이겠죠. 아틀란틱이니까. 태평양종도 있고, 하나가 더 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두 개 정도, 두 개 이상 그런 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할 때 대서양 프링어로 할까, 그냥 프링어로 할까 하다가 그냥 프링어로 했습니다. 뭐 아틀란틱이나 대서양, 태평양이나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요. 22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 얕은 연안 혹은 강에 서식합니다. 잉어가 원래 염도 변화에 강하죠. 이거는 대서양종이기 때문에 양안에 다 있어요. 서쪽에는 서대서양에는 노바스코시아부터 아르헨티나까지, 그리고 동대서양은 프랑스부터 콩고까지 계절 이주를 합니다. 얘가 염도에는 강하지만 온도에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더 열대 지역에 가까운 쪽으로 가고, 여름에는 조금 더 추운 쪽, 뭐 물온도는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실버 킹이라고 통명을 불러요. 이게 은빛이거든요. 그리고 크거든요. 오래 살기도 하고요. 잉어가 원래 어, 우리가 잉어를 고아서 먹었던 적이 있었죠. 해산부 같은 경우. 예전에 사실 먹이, 그러니까 특히 단백질 같은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강에서 잡을 수 있는, 육지에서는 사실 사냥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낚시는 사냥보다는 쉬운 편이죠. 이렇게 잡아서 고아서 임산부들 허약하잖아요. 좀 뭐랄까, 아이를 낳느라고 많은 영양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먹여가지고 기를 보호하는데 많이 쓰긴 했습니다. 아틀란틱 타르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컵펌이라고 그러는데, 컵펌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당멸치목의 풀잉어과입니다. 풀잉어과에서 제가 사실 번역을 타폰이라고 하질 않고, 타폰이 원래 원주민 언어래요. 물론 뭐 아틀란틱 타폰이라고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잉어과 여기까지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 이름하고 속 이름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둘 다 풀잉어과 풀잉어 속이거든요. 그래서 풀잉어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요. 아틀란틱하고 태, 퍼시픽, 이거는 사실 저기로도 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죠? 파나마 운하? 그래서 그냥, 그리고 원래 통명이 아틀란틱 타폰이 아니고 타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길이는 2.5m까지 자라니까 꽤 크죠? 그리고 무게는 뭐 140kg. 평균으로 잡는 건 뭐 이렇게 크기까지 기다리질 않죠. 이게 낚싯감으로는 괜찮거든요. 맛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25kg니까 이거 꽤 괜찮죠. 하나 잡으면은 뭐 임산부는 물론이고 임산부 가족들이 다 몸보신 할 수 있겠네요. 얘가 뛰어난 고개비에 그리고 인상적인 장갑비늘. 그러니까 아까 사진으로 봐서는 별로 인상적이질 않는데 실제로 보면은 비늘이 좀 인상적인가 봐요. 그리고 이 손맛이 좋겠죠. 고개 비행을 한다는 거는 낚였을 때 순순하게 대구처럼 그냥 날 잡아줬어 하질 않고 막 반항을 하겠죠. 원래도 고개 비행을 하던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진화한 가장 오래된 현존 물고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얘가 그 뭐랄까, 아, 농도, 그러니까 수준 용존 산소가 작아도 생존이 가능한 게 물에서도 아가미를 통해서 산소를 호흡할 수 있고, 물이 없으면 그 수면 올라가서 공기 호흡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공기를 넣어가지고 불에가 원래 그 뭐랄까, 거기다 공기를 넣어가지고 밀도를 조절해서 뜨거나 가라앉는 데 쓰는 게 불에거든요. 그러니까 불에서 공기를 빼면 무거워지니까 가라앉고, 불에서 공기를 넣으면, 물론 뭐 바닥에서 넣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에 올라가면은 바로 불에 공기를 넣기가 쉽겠죠. 그런 경우는 위에 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불에가 이렇게 부력만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링어 같은 경우는 폐처럼 산소, 공기에서 산소를 호흡하는 데도 썼대요.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 그 뭐라 그러죠? 아, 치어 같은 경우는 용존 산소량이 아주 적은 곳에서 큰다고 해요. 거기는 산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 생존이 우선이고, 아니, 기본적인 우리 생명체의 목적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려면은 첫 번째, 먹히거나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천적이 있는 쪽에서는 도망을 가고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산소가 있는 곳에 있고, 그리고 먹이를 먹어야 되겠죠. 이 생명체가 사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보통은 식물을 빼놓고는 동물이나 균류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갖다 흡수를 해서, 유기물이라는 건 탄소, 어, 그러니까 식물이 만든 광합성을 해서 만든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걸 산화시켜서 그 가운데서 ATP를 내죠. 그래서 동물하고 균류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핵이 있는 게 진핵식물이고 핵이 없는 게 원핵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세균류가 핵이 없죠. 그러니까 핵이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세포 안에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세균류고, 진핵생물은 뭐 아까 말씀드린 식물계, 동물계, 균계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거는 특징이 그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서 핵하고 세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진핵생물이거든요. 근데 그 세포 질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별개의 생명체죠. 그 미토콘드리아가 우리하고 공생을 하는데, 세포 안에 들어가지고 그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된 거를 산화시키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우리한테 그 당을 얻죠. 영양분을 얻으니까 어찌 보면 기생인데 우리한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 하는 거는 공생이라고 하죠. 받기만 하는 건 기생이고, 그리고 주고받는 게 공생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산소호흡을 하는 경우는 그 ATP를 같은 것을 산화시켰을 때 7배를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는 뭐 한 2 정도라면 얘네가 7을 주니까 결국은 5배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서식하는 곳은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 물론 산소 없는 현기성 생물도 있긴 해요. 그걸 예를 제외하면, 호기성 생물들을 따지면 일단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공급을 못하니까, 기초 대사량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오르간들이 작용을 못하죠. 그럼 죽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산소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간 같은 경우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 피부 같은 경우는 2시간인가 뭐 이틀인가 잘 기억은 안 났는데, 아무튼 세포에 따라 조금 그 전속 기간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최단 기간으로 따지면 4분이 지나면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게 가장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먹히면은 그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적이 없는 것.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안에 지방, 비계 같은 거로 이 영양가를, 칼로리를 보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두 달이 넘으면 죽어요. 모든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이가 있는 곳. 그리고 살아남았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려면 짝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단순 생식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양성 생식을 한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섹스를 한다면, 그러면은 짝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생식 뭐라 그러죠? 생식기가 아니고 산란기가 되면 짝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하실 때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아, 얘네들이 어디 가야 호흡을 잘하냐. 그래서 찬물을 대부분 좋아하는 이유가, 찬물에는 용융산소량이 높은 편이에요. 따뜻한 물보다. 물론 또 어떤 거는 이 풀잉어처럼 공기호흡도 가능한 경우는 좀 덜하죠. 좀 더 넓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추우면은 기초대사량이 있어도 작용을 못 해요. 효소가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일정 온도가 생화학작용이죠. 일정 온도 범위 내에서만 돼요. 너무 높아지면 소위 말하면 삶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죠? 계란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단단해지잖아요. 원래는 액체였다가 고체가 되죠. 그러면은 그 생화학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작아도 온도가 낮아도 화학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 어떤 온도에 어떤 지역, 그러니까 먹이가 있는 지역, 그리고 산소가 있는 지역, 그리고 산란기 때는 어디에 모이는지, 이걸 알면 어디서 낚시를 해야, 그리고 어떤 미끼를 써야 낚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도 사실은 똑같아요. 인간도 사실 뭐 정치인들이 뭐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다들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은 안 하는데 민초들도 밥을 등 따스고 따뜻해 배 배부르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정권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한 번은 진보 한 번은 보수가 이렇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어 러시아가 소련이 그랬고 지금 북한이 그렇고 중국은 좀 특이하죠. 경제적인 거는 자본주의를 하고 정치적인 거는 공산주의를 하니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예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들 백성들이 배고프고 춥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진보든 보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등 따숩게 해 주는 사람들이 해 주고 어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번갈아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에 따르면 그 진보당이 권력을 잡으면 물가나 집값, 뭐 그 주식값이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고, 보수당이 잡으면은 대신 뭐랄까 어 그 지출을 적게 해서 그런 오르는 거는 적긴 한데 마음이 편하죠. 어쨌든 그거는 뭐 너무 또 마인드 같네요. 어 얘는 공기 호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살 수 있다. 등은 녹색이나 청색이고 옅은 은색, 그래 가지고 실버 킹이라는 통명이 나오기도 했죠. 압축된 몸이니까 얇죠. 입은 큰데 위쪽을 향하고 아래턱에 인제 길쭉한 뼈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1800년 전에 출현했기 때문에 오래된 어류죠. 그래서 원시 어류의 어떤 특징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등지름에는 14개 연조, 뒷지름에는 22개 연조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이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틀란틱 타폰이 원조인 셈이고 퍼시픽은 뭐랄까 파나마 운하가 생긴 다음에 이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얘는 왔다 갔다 한대요, 파나마 운하로. 대단하죠? 자, 먹이는 치어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요. 성어는 갑각류와 작은 생선을 주로 밤에 사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낚시를 하려면 빤하죠? 밤에 하셔야 돼요. 밤에 작은 생선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넓은 바다를 이주해서 집단 산란을 한다 그러니까 산란기를 알면
어디에 모이는지 똑같은 쪽에 모이겠죠. 그래야 짝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본능적으로 아마 시기 뭐 예를 들면 뭐 보름달 조수간만에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온이 어느 정도 되거나 그럴 때 모이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란을 해야 부화를 빨리 할 수 있겠죠. 부화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생 수정란은 그냥 어찌 보면 먹이에요. 방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 그게 빨리 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화를 못하면은 먹힐 가능성이 높아지죠, 오래 걸리거나. 치어는 해류를 따라서 용전산성의 낮은 하구에 고인물로 이동해서 포식자를 회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3 살이 되면 먹이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죠. 당연한 거죠. 어릴 때는 먹이보다는 그 생존하는 게 유리한 그런 쪽으로 고인물로 이동해서 거기서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컸다. 그래서 크기 성장은 별로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커지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안 먹으면 크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뭐랄까 발달은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그 못 움직이잖아요. 그냥 우는 거 말고는 운동하는 게 거의 없는데 쪼끔 지나면 뒤집죠. 뒤집고 쪼금 지나면 기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물론 아이는 그 젖이나 우유를 먹기 때문에 크기도 하겠지만 큰 거보다는 그 뭐죠? 그 운동을 하려면은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이 인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는 별로 안 컸더라 하더라도 근육이 발달하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회피가 가능하죠. 그래서 3 살이 되면 이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먹이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3살 때까지는 근육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 살이 넘으면 크기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먹 충분히 먹어서 성장을 빨리 하게 되면 생식이 가능해지겠죠. 그게 8살 정도인데 8 살까지 기저와 둘레를 갖다가 키워 가지고 늦 늦여름 혹은 늦봄이나 초여름에 해안 산란지에 모여 가지고 원형 헤엄을 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도는 거죠. 이게 아마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형 헤엄을 해 가지고 음 이 서로 짝짓기 그러니까 서로 짝을 갖다 찾는다고 해요. 어 그렇게 해서 산란을 하고 얘가 맛은 별로고 냄새도 있고 뼈가 아까 원시 어류의 특징인 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뼈가 많아서 별로 식용으로는 별론데 손맛이 좋아 가지고 낚싯감으로 인기가 있대요. 하지만 회로 먹어도 되기는 한데 원래 잉어회를 먹잖아요. 근데 이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라임이나 마늘로 절이거나 조리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면 먹어야 되겠죠. 박테리아 보다 일단 굶어 죽 굶어 죽을 정도가 된 박테리아는 문제가 아니죠. 나중에 그거는 치유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알도 먹고 회로도 먹고 다만 어 식초나무 아니면 라임도 산이죠. 그걸로 박테리아를 죽인 다음에 먹는 게 좋고 아니면 조리하면 죽겠죠. 원래 그 뭐죠? 열을 가하면 죽으니까.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733 번에 정리했으니까 쪼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예전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 어디죠? 지금의 모로코 앞바다 거기 거기에 가면 물이 끓어오르고 낭떠러지 떨어진다 그래서 그 이상을 못 갔어요. 근데 헨리 왕자를 향해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헨리 왕자의 명으로 거기를 지났는데 어떻게 지났냐면은 예전에는 연안을 따라 향해를 했거든요. 범선이었고 그때는 기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 연안을 따라 향해하는데 그 앞에서는 조류가
해안 쪽으로 막 갔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리고 암초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좌초가 되기도 했고, 그 앞에 뭐 정어리 떼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았대요. 지금도 그 알제리에 가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정어리 받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거기서 팔기도 하거든요, 신선하게. 예전에 저는 알제리는 아직 못 가 봤는데 가볼 거예요. 거기 가서 사하라 사막도 가 보고, 그게 되게 싸대요. 즉석에서 사 가지고 갖고 가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돈을 좀 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엄청 싸대요. 신선한 생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생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서 정어리 떼들이 많이 잡히는데, 정어리 떼도 지금 풀잉어처럼 이렇게 산란 여행을 한대요. 그래서 원형 회전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오르는 것 같고 끌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터부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요즘에도 많이 죽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게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는 조류도 이상하게 흐르고, 그래서 자초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끓어오르는 게 아니고 그 생선들이 막 돌아서 그래서 발생한 건데, 그 멀리서 보면 이게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안 갔는데, 그 헨리 왕자의 명의를 받은,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뱃사람이 그 널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갔대요. 멀리 떨어져 가니까 조류도 뭐 해안 쪽으로 안 가고 안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남쪽으로 내려갔겠죠. 아프리카를 따라 내려가는 거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과를 했더니, 그리고 인제 3년 안에 인제 그 희망봉까지 이렇게 쭉 내려갔고, 희망봉을 가니까 다시 인도까지 그렇게 가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누구죠? 저기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던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해 가지고 거의 인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했고, 실제 인도를 햇길로 먼저, 바닷길로 먼저 갔던 거는 포르투갈이었어요. 그 희망봉을 지나서 바스 다코사인가? 그 친구가 인도까지 가서 거기가 인제 동인도 제도가 된 거죠. 재밌죠? 어쨌든 너무 길었네요, 오늘.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올렸고요.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